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릉과 목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강호축의 핵심 사업인 원주 연결선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환승 없이 한 번에 운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노선인데 자칫 이빨 빠진 강호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에 자리 잡은 3개의 KTX역은 아직 미완성 삼각형입니다. 원주역과 서원주역은 중앙선으로, 서원주역과 만종역은 강릉선으로 연결됐지만 원주역과 만종역을 잇는 철도는 없습니다. 삼각형의 마지막 선분인 원주 연결선이 기획재정부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1,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4km 구간을 단선철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기재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겁니다. 실제 사업 구간은 4km 정도에 불과하지만 강릉과 목포를 연결하는 강호축 고속철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입니다. 원래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 가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포함돼 있었지만 2년 전 기재부의 경제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노선이 지워졌습니다. 원주 연결선이 없으면 강릉과 목포를 오갈 때 서원주역에서 환승을 해야 하고 정차해서 열차 운행 방향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철도 고속화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서원주까지는 정방향으로다가 서원주부터 강릉까지 역방향으로 가든 목포에서 서원주까지 역방향으로다가 서원주에서 이제 목포까지 정방향으로 가던 그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강릉에서 목포까지 운행 거리는 547km, 예상 소요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원주 연결선이 있고 없고에 따라 시간의 차이는 불과 10분 정도지만 강호축 완성을 위해 강원도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좀 더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할 거고요. 현재 원주 연결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것은 충북선과 호남선을 연결하는 오송 연결선입니다. 올해 말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될지 여부에 따라 원주 연결선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바다에 들어가 숨을 참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걸 나자머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거의 해녀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레저형 나자머업인이 강원도에만 1,000명이 넘을 정도로 급증하면서 생계형 어민인 해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속초시 장사항, 스노클링 마스크를 낀 남성이 노란 부표 주변을 맴돌며 잠수를 반복합니다. 잠시 뒤 백사장 가까이 이동한 남성은 검은색 망을 쉴 새 없이 무트로 옮깁니다. 마을 주민은 처음 보는 이 남성이 해조류를 잔뜩 따갔다고 말합니다. 미역 따서 이렇게 세 뭉태 이렇게 올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여기 저 해녀 아줌마가 보면 말하는데 그러니까 다 자기는 허가 받아서 한다더라고. 이 남성은 관할자치단체로부터 레저형 나자머업 신고를 하고 자격을 얻은 걸로 추정됩니다. 레저형 나자머업은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만 두면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23년 850여 명에서 최근 1,300명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을 어장에서 조업해온 생계형 나자머업인들은 이들이 달갑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생계형 어민들은 각 지역 어촌계에 연간 수백만 원씩 회비를 내고 판매 수익도 나눕니다. 반면 레저형 어민은 돈도 내지 않고 마을 수산물을 몽땅 채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뚜기 터지잖아. 그것도 다 하라 그러잖아. 우리가 하는 거 뭐 전복, 해삼, 문어, 홍합, 무슨 성게 무조건 다 잡아가라잖아. 반면 레저형 어업인도 나름의 고충을 호소합니다. 합법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건데 생계형 어민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바다를 가게 되면 해녀분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이렇게 뭘 하거든요. 레저 활동을 하는데 너무 못하게 하니까. 하지만 갈등을 풀 뚜렷한 해법은 없습니다.
현행 규정 자체가 신고비다 보니까 제한 규정이랄까 벌칙 이런 게 너무 이제 좀 미비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 해루질을 규제했던 강원도의회는 레저형 나잠의 과도한 포획을 금지하도록 자치단체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어업 신고 증명서에다가 그 제한 조건을 명문화하는 규정들을 다 규정화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루질과 레저형 나잠을 통합 관리하는 조례 제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반기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의 한 대형 리조트 로비. 직원 2명이 고객들에게 투숙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원 4명이 근무하는 곳이지만 일부 직원들이 주 4일 휴무일을 신청해 근무 인원이 줄었습니다. 리조트 측이 지난해 3월부터 직원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4주마다 돌아오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겁니다. 도입 이후 직원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직원 만족도가 곧 고객의 경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고객 만족도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874시간에 달합니다.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보다 155시간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됐거나 물가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 국가들의 노동시간이 매우 긴 편입니다. OECD 국가 중 4번째로 많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이 이번 대선의 큰 화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시간을 지금처럼 유지하지만 평소에 1시간 더 일한 뒤 몰아쉬는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력이 적고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이런 논의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난감한 입장인 고용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군 단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쉼표를 늘리는 주 4.5일제 도입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면서 강원도에서도 각계각층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을 도는 경청버스 투어를 시작한 가운데 오늘과 내일 강원 지역을 찾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철원과 화천, 인제, 고성, 내일은 속초와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일요일인 4일에는 경북과 충북에 이어 강원 영월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지역들로 민주당은 경청 투어 대상지는 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아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 위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의 수출액이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도내 수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2022년 처음으로 수출 10억 불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억 불을 달성했고 올해 1분기 수출액은 3억 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증가했습니다. 수출 상위 5개 나라는 미국과 중국, 베트남과 일본, 멕시코 순이며 품목별로는 면류와 자동차 부품, 의료용 전자기기와 음료, 화장품이 전체 수출량의 70%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12억 불, 2030년까지 1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이달에 아랍에미리트 시장 개척단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의 세 번째 파크골프장인 신부급 파크골프장이 내년 9월 운영 시작을 목표로 첫 삽을 떴습니다. 춘천시는 어제 신부급 천전리 바람길 정원에서 육동환 춘천시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부급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14억 1천만 원이 투입되는 신부급 파크골프장은 3만 5천 제곱미터의 18홀 규모로 조성되고 춘천에서는 36홀인 소양강 파크골프장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군 일함대 사령부가 함정과 군함을 공동으로 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정비 지원센터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동해해경청과 해군 일함대는 동해 묵호항의 항만 기능 재배치에 따라 동해항의 10,000톤에서 15,000톤급의 드라이 도크를 보유한 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센터가 건립되면 동해권의 해경과 해군,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 선박의 유지, 보수, 정비가 가능해져 중대형함의 정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동해 해군군항 인접부지에 정비시설을 건립하면 보안성을 확보하고 관리 정비 인력과 가족의 유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